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김정은 최고 용도자께서 완공 단계에 이른 문수물놀이장 건설장을 돌아보셨다고 하면서 이 소식을 상세히 조리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동북망, 러시아의 이따르따스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동북망, 김정일 용도자 회고 브라질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2013년 청년 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 육기 선수권 대회 경기를 보신 데 대해서 전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자,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소령이시다를 9일 키르기즈스탄 의보슈 아따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해령혁명 사적관으로는 오늘도 수많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불멸의 혁명 생애를 가슴 뜨겁게 새기고 있습니다.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김종숙 동지께서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외놈들을 하루빨리 몰아내야 우리가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반일 애국의 높은 뜻을 키워나가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혁명적인 교양과 용양 속에 일찍이 손에 총을 잡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종숙 어머님께서는 고향을 언제나 잊지 못하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투사들에게 나의 고향 회령은 봄이 오면 고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고장이었다고 하시며 하루빨리 외놈들을 치워보시고 위대한 수련이 모시고 해방된 조국 땅에 돌아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신 우리 어머님이셨기에 항일무장 투쟁식이나 새조국 건설식이나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담아지셨습니다. 저는 참관을 통해서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빛나는 혁명 생애와 투쟁 업적을 다시금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께서 보여주신 추철한 수령결 싸움의 정신과 열렬한 조국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강성국가 건설 부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게 한 투쟁으로 우리 모두를 힘있게 또 밀어주고 있습니다. 뜻깊은 대학 창립일을 맞는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졸세 위인들의 손길 아래 대학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노정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학 창립 65돌을 맞고 보니 우리 대학의 창립과 강화발전에 기려오신 백두산 졸세 위인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절절해집니다. 해방 후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한 복원 정책을 가장 옳게 세웠다 할지라도 높은 의학과 기술을 소유한 복원 일꾼들을 양성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이 구독을 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복원 일꾼 양성의 원종장인 평양의학대학을 몸소 창립해 주셨습니다. 전쟁의 파화 속에서도 의학교육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 전후복구 건설 시기에는 친히 대학 교사 복구 건설장을 찾으시어 우리 대학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한이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대학의 65년 갈피 속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려의학을 발전시킬 때 한 문제, 님상 교육에서의 전문화 수준을 높일 때 한 문제, 그리고 최첨단 의학과학 기술을 소유한 수재를 양성할 때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료 조건, 교육 환경을 꾸린 데서 우리 대학이 기치를 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백두산 졸세 위인들 품속에서 우리 대학에서는 원사, 후보원사, 인민의사, 공원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학위학식 소위들이 배출됐으며 그들이 현실에서 운을 내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빛낸 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학에서는 창립 65돌을 맞으면서 우리 대학에서 거둔 과학기술 연구 성과들을 많이 전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의학부문 정보 중심 기지로 될 때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우리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우학자들이 우학부문 자료를 모두 함께 열람할 수 있는 자료 기준을 구축함으로써 나라의 우학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허서문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와 역사적인 허서문을 높이 받들고 희천발전소 2단계 건설에 떨쳐나선 평안북도 요단의 돌격대원들이 희천 6호 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장마철 큰 물에 의한 피해 복구를 짧은 기간에 해제낀 이들은 발전기실 기초굴착공사와 가물막이 공사의 노력과 기계수단을 집중해서 공사 성과를 부단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동차와 굴착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립처전의 방법으로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서 매일 공사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림광산의 노동계급이 광물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광산에서는 기본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도록 생산 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 한편 채광장들에서 다량 낙광, 다량 운반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광 직장의 노동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고 파쇄, 마광, 부선 설비들의 만가동 만발을 걸어서 정광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화장품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장성과 질 제고의 근본 열쇠를 과학기술에서 찾은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서로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합쳐 천연 고려 약재를 원료를 이용해서 여성들의 피부를 좋게 하는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개발하는 데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 공정의 현대화와 자재 보장 체계를 철저히 세워서 화장품의 가지수를 누리고 질을 훨씬 개선하면서도 그 생산성을 높여 매달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령성구역 령마고급중학교와 령추고급중학교가 령성구역 영웅령마고급중학교, 영웅령추고급중학교로 명명되었습니다. 명명식에는 관계부문 일꾼들, 학교가 배출한 영웅들과 영웅을 키운 선생님들,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명명식에서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일찍이 후대 교육 사업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 문제로 보시고 뜨거운 사랑과 운정을 돌려주신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학교를 졸업한 10여 명의 제자들이 공화국 영웅, 노력 영웅으로 자라난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후대 사랑 속에 우리의 모든 새 세대들이 강성조선의 유능한 인재로 선군조선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자라나고 있는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학생들이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워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하며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또 받드는 참된 아들, 딸들로 준비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명명식들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됐습니다. (2014년) 아시아 16살 미만 축구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한 예선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7일에 벌어진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팀이 북마리아나 제도팀을 18대 0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29일 중국팀과 마지막 경기를 하게 됩니다. 2013년 아시아 16살 미만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조별연맹전 우리나라 팀과 요르단 팀의 첫 경기가 지난 26일 중국의 남경에서 진행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2013년 아시아 16살 미만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조별연맹전에서 우리나라 팀이 요르단 팀을 6대 0으로 다승한 경기 화면입니다. 2013년 아시아 16살 미만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조별연맹전은 지난 9월 26일 중국의 남경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심 드높이 요르단 팀과의 첫 경기에 나선 우리 선수들은 주도권을 쥐고 드센 공격을 들이대서 연이어 득점했습니다. 이번 선수권 대회는
12개 팀이 4개 조로 나뉘어 저별 연맹전을 하고 매 조에서 1위를 하는 팀들이 준결승 경기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대북, 요르단 팀은 저별 연맹전 2조에 속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경기가 저별 연맹전 2조의 첫 경기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우리나라 팀은 요르단 팀을 6대 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다승했습니다. 요르단 팀을 6대 0으로 다승한 우리나라 팀은 9월 30일에 중국 대북팀과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중 두 나라 친선협회 결성 55돌 기념 중국 미술작품 전시회가 27일 평양 대외문화교류 중심에서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꾼들과 평양시내 근로자들, 중저우호협회 대표단,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정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설자들은 두 나라 친선협회가 결성된 후 최고 용도자들의 의도에 맞게 친선적인 교류와 협조가 활발히 진행된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저중 친선이 변함없이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동식물, 자연 풍경 등을 주제로 한 중국의 미술 작품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가 최근 한 석상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적대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자기 나라 영공 통과를 불허한 것과 유엔 총회에 참가하려던 베네수엘라 대표단의 사증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그는 미국은 유엔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적대 행위에 외교적인 강경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성 인권 문제 담당 전권 대표가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인권 분야에서의 이중 기준을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 나라들이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권 교체에 이르기까지 주권 국가들의 정책에 간섭하는 데 인권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까발키면서 평등과 호상 존중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조를 건설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얼마 전 9.18 사변 발생일에 즈음해서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히 반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근대에 일으킨 해외 침략 전쟁은 아시아 이웃 나라들과 피해국 인민들에게 커다란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하면서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히 반성하며 지금까지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 태도 표명과 공약을 준수하고 실지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 소의 남부에 있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방과 원산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으며 그 밖의 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비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0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9월 29일 일요일 음력으로 8월 25세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에 있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며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구송 지방으로서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으며 북부 해상에서 대체로 흐리고 중부 해상에서는 흐려서 때때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으며 북부 해상에서 대체로 흐리고 중부 해상에서는 흐려서 때때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